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명화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는 강남길입니다. 오늘은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 얘기, 이 금지된 사랑 얘기인데요. 보통 세상에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이 있죠.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쌍둥이 여동생이 자기 친오빠를 사랑해서 벌어지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옛날 밀레토스의 쌍둥이 남매인 오빠 카우너스와 여동생 비블리스라는 왕자와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자기 오빠에게 정도를 넘는 연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다 점점 그녀의 사랑이 차츰 도를 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비블리스는 오빠에게 자신의 은밀한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하인을 시켜서 전달을 했어요. 자신을 가엾게 여기고 만약 자기 사랑을 거절하면 죽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죠. 오빠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 하인의 멱살을 잡고서 혼을 냈죠. 그런데도 사랑에 눈이 먼 비블리스는 착각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다시 구애를 시작을 했어요. 구애하면 퇴짜 맞고 또 들이대면 거절당하고 계속 퇴짜를 맞았죠. 이렇게 여동생이 계속 구애를 하자 오빠는 남매 간의 사랑이란 말도 안 되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비블리스는 실성한 채 오빠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풀밭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마침내는 자기 눈물에 녹아 샘으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그 눈물의 샘이 바로 비블리스의 눈물샘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역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 얘기인데요. 형부가 처제를 좋아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옛날 트라케라는 나라에 테레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테레우스는 한때 아테네가 위태로울 때 도와준 공로로 아테네 공주 프로크네를 아내로 얻었죠. 이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비 프로크네는 고향에 있는 자기 여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동생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테레우스는 즉시 배를 준비시켜서 아테네 궁전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는 아름답게 성장한 처제 필로멜라를 보는 순간 욕망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테레우스는 처제를 데리고 자기 나라 해안에 도착을 하자 그녀를 깊은 숲속 외양간에 가둬버립니다. 그 처제 필로멜라가 그 같은 만행을 폭로하겠다고 소리치자 테레우스는 잔인하게도 칼로 처제의 혀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아내를 찾아가 그만 여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겠다고 핑계를 대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감시병이 지키는 외양간에 갇힌 필로멜라는 혀가 잘려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을 언니에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배틀에 시를 걸고 흰 바탕 천유에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글자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종을 시켜 왕비에게 전달하라고 했죠. 언니 프로크네는 무심코 천을 보고 너무 놀라고 분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날 신도 복장을 하고 습속의 외양간을 찾아가 여동생을 구출해 궁전 위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어린아들이 들어오자 잔인한 복수를 떠올립니다. 그 복수는 실로 잔인하고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 테레우스 왕은 혼자 식탁에 앉아 푸짐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어이구, 잘 먹었다. 여보, 내 아들을 좀 불러주겠소?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찾는 아들은 당신 안에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여동생 필로멜라가 죽은 아들의 머리를 들고 나타나더니 그제 얼굴에 휙 던졌죠. 그제야 테레우스는 사태를 직감하고,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의 고기를. 테레우스는 도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긴 칼을 뽑더니 도망치는 자매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때 프로크는 헤라 여신의 도움으로 나이팅게일 새가 되어 숲으로 날아갔고요. 동생 필로멜라는 제비가 되어서 지붕 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또 긴 칼을 들고 뒤를 쫓던 테레우스 역시 긴 칼 모양의 새가 되었는데 그 새 이름은 후투티라고 하네요. 이번 이야기는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실제 작가 오비디우스는 서두에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이 얘기는 절대 믿지 마시고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라 라고요. 키프로 섬의 키니라스 왕에게는 미르라라는 미모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르라는 자기가 사랑과 미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신은 화가 나서 미르라에게 잔인하고도 끔찍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다름 아닌 미르라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자 미르라는 천륜을 거스르는 금지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난 어느 날 미르라는 만삭의 몸으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아라비아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신이시여, 전 천벌받을 짓을 했으니 벌을 받겠습니다. 부디 제 몸을 변하게 하시되 이승과 저승에서 살지도 죽지도 않게 해주소서. 그러자 그녀의 온몸은 나무 껍질로 덮여 나무가 되는데요. 그녀가 흘리던 눈물은 계속 흘러내려 나무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르라가 변한 나무가 몰약나무고요. 그녀의 눈물은 나무 수액으로 변했는데 껍질에서 똑똑 떨어지는 수액이 바로 몰약이라고 합니다. 미르라는 그리스어로 몰약이라는 뜻이죠. 그럼 미르라의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냐? 좀 황당하고 웃기는 얘기지만은 얼마 후 미르라가 변한 몰약나무 가운데서 겁나게 잘생긴 사내아이가 우와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다음 얘기의 주인공인 아도니스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복수로 태어난 미르라의 아들 아도니스는요, 공교롭게도 성장한 다음 여신의 애인이 되었어요. 여신의 아들인 에로스의 실수로 여신 자신이 그만 사랑의 이 큐피드 화살에 찔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반해 그 어떤 것도 가지 않고 이 사냥하는 아도니스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여신은 아도니스에게 난폭한 멧돼지와 또 사나운 사자, 곰을 피하라고 충고를 하면서 내 사랑 아도니스, 절대 사나운 맹세와는 대적하지 말아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전 어찌라고요? 괜히 지나친 용기로 맹수와 대적하다가 우리 사이가 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요. 알았죠? 이런 충고를 한 뒤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혈기왕성한 아도니스는 사냥을 하다가 숲에 숨은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맞췄죠. 그러자 열받은 멧돼지가 무섭게 달라들더니 툭 튀어나온 어금니로 아도니스의 몸을 깊이 찌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차를 타고 가던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푹 쓰러져 죽은 아도니스 위에 신들의 음녀인 넥타를 뿌려주면서 내 사랑 아도니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애도하는 것 같이 난 이제 당신을 꽃으로 변신시켜 해마다 모두 당신의 죽음을 애도할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서 꽃 한 송이가 변하는데요. 이 꽃이 바로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바람꽃 아네모네의 꽃말 이름은 사랑의 괴로움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사랑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Go!